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모의고사 1회 112페이지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바이트, 2번 워드, 3번 레코드, 4번 네이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정답은 니블입니다. 자료의 표현, 즉 핵심 포인트 2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포인트 P25 이렇게 써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가 어디에 핵심 요약 번호에 나와 있는지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옆에다가 써 놓으십시오. 자료의 크기는 비트입니다. 즉 자료의 크기는 첫 번째가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1비트죠. 0과 1을 표현하는 단위가 바로 비트입니다. 그 비트가 이제 하나의 이제 표현 단위예요. 예를 들자면 0을 A라고 정의를 내리고 B를 B라고 정의를 내리면 내가 A를 치면 0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치면 컴퓨터는 1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정의를 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D 하면 이제 정보 한 비트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비트가 4개가 모여서 이제 4비트가 되면 그때 표현이 이제 니블이라는 표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현 단위 이제 해서 니블, 4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비트가 2개 모여, 즉 이 니블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바이트가 됩니다. 그 바이트가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최소한 8비트 정도는 있어야 A, B, C, D, E, F, G 해서 Z까지, 그 다음 숫자 0에서 9까지, 좀 특수문자까지 이런 것까지는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최소한 1바이트 정도는 있어야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컴퓨터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이제 옛날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 형성. 이게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문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워드 형성이 됩니다. 이 워드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최소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다. 이게 바로 뭐냐? 워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해라. 그러면 컴퓨터가 그 저장하라는 것을 CPU가 각 장치별로 데이터를 명령을 시킬 때는 최소한 1워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이게 이제 워드. 또 워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 여러분들 뭐 주소 항목, 뭐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런 정의들을 내릴 때 이때 하는 것이 이제 필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필드가 모여서 이제 또 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1번행, 2번행, 3번행 이런 레코드, 이런 레코드가 모여서 또 이제 저장하기 이제 파일이 되는 거고, 이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0과 1로 표현하는 1비트부터 시작해서 비트가 모여 니블, 니블이 모여 바이트, 바이트가 모여 워드, 워드가 모여 필드, 레코드, 그 다음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데이터뱅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그러니까 큰 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뱅크고요. 가장 작은 거는 이제 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그러면 비트인 거고,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그러면 바이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이럴 때는 1워드, 워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는 조금 핵심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중에 보면 비트가 없죠. 비트가 없으면 그 다음이 최소 단위겠죠. 그죠? 비트가 없으니까 그 다음 가장 작은 것이 이제 니블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모의 실험이라는 의미로 컴퓨터로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구현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1번 워크스테이션, 2번 에뮬레이션, 3번 시뮬레이션, 4번 테라프롭스. 뭐 이런 용어가 관련된 문제네요. 그죠? 용어를 알아야 문제가 조금 풀 수 있고, 용어를 모르면 전혀 이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정답은 시뮬레이션.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죠. 뭐 교통 상황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각종 어떤 모의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모니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나 적은 인원수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금 성능이 좀 좋은 컴퓨터, 이것을 보통 개인용 PC가 아닌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쓰이는 용어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다른 기종에 있는 컴퓨터가 마치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애플 컴퓨터 맥 OS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운영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에요.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윈도우 10에서 맥 OS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기종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작업, 그걸 실행하는 거, 그것을 이제 에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션은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플롭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테라플롭스라는 건 뭐냐면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1테라플롭스에서 2테라플롭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초 동안에 1조 번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런 속도 단위가 바로 1테라플롭스입니다. 그러니까 1조 명령어예요. 1억 개도 아니고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성능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슈퍼컴퓨터 정도면 단위가 1테라플롭스, 그러면 뭐 한 10테라플롭스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50번에 있는 멀티미디어 개요의 그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다음 중 FAT16과 비교하여 NTF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된다.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FAT라는 것은 뭐냐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FAT는 뭐냐면 파일 시스템에서 디스크의 파일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뭐냐? 그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입니다. 즉 각종의 프로그램과 각종의 사용자 파일들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록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모르면 이 디스크가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록을 보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FAT가 이제 해주는 역할인데, 이 FAT 테이블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장된 곳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럼 마치 지워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FAT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FAT 그 기록지를 뭐죠? 16비트냐 32비트냐 아니면 NTFS 방식이냐에 따라 이 디스크 저장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AT16은 옛날에 윈도우 7 버전 때, 윈도우 10도 아니고 윈도우 7, 윈도우 97 그때 쓰던 방식이 바로 FAT16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 10은 NTFS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 2번에 보면 한글 윈도우 개요의 NTFS 지원입니다.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디스크 관련 오류 자동 복구 기능도 있고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및 보안 강화도 있고 그래서 암호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 255자까지의 긴 파일 이름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NTFS 시스템 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CPU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는 제가 얘기했던 건 뭐죠? FAT16이라든지 NTFS는 뭐예요? 저장 장치,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C 드라이브와 관련된 용어다라는 거죠. 리소스는 CPU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명 있잖아. 그 보기 문제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대기 인쇄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와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한 인쇄를 일시 중지, 개소, 다시 시작,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1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스풀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해서 문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뭐죠? 인쇄를 해야 되겠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인쇄를 하면 인쇄할 데이터가 프린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죠? 프린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 그 보내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장 정도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하는 동안에 CPU는 유효 시간으로 갑니다. 즉 컴퓨터가 멈춰 있어요. CPU는 돌고 있는데 데이터가 다 보낼 때까지 그리고 또 인쇄할 때까지 컴퓨터는 가만히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야지만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한 장 정도 출력하는 거야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1000장 정도 출력한다라고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분 동안 컴퓨터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스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데이터를 프린터 쪽으로 데이터를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터는 프린터 역할, 프린터 활동을 계속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풀입니다. 스풀 기능이 없다라면 데이터 인쇄 다 끝날 때까지는 컴퓨터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어느 메모리, 저장 장치든 아니면 프린터 안에 있는 버퍼 메모리든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마우스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냐? 스풀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풀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식한 말로 컴퓨터 관련된 용어면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그게 바로 프린터 스풀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풀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구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프린터 스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스풀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어디 있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어판이라는 그 뭐죠? 우리가 이제 바탕화면에서 제어판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프린터 추가 메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프린터를 찍고 그 다음에 속성에 보면 스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풀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대화 상자 보이죠? 거기에 스풀이라고 명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데이터를 주고받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와 같은 설정.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스풀 기능이 아니라 이제 프린터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인쇄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인쇄하겠다라는 인쇄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번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2번은 스풀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실행 파일을 찾아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한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후에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드래그한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후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즉 이거 무슨 얘기냐, 바탕화면상에서 아이콘 하나를 만들 때 그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한 3, 4개 정도 있는데요. 그 실행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3개는 맞고 1개는 여기에 만들기가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틀린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5번 같은 문제는. 정답은 뭐냐? 3번입니다. 바로가기 만들기는 3번 같은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만들기가 아니라 그 파일을 뭐예요? 복사나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탐색기 창 안에서 바탕화면을 끌어 당긴다 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 할 때는 뭐냐? 컨트롤 플러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 그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냥 Shift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복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 구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화면상에 보면 바탕화면 보세요. 바탕화면 본인들 컴퓨터 모니터에 바탕화면 보세요. 거기 아이콘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고 그냥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이 있죠. 그죠?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은 그게 바로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옛날 말로는 이제 단축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콘은 삭제를 해도 그 프로그램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없는 화살표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일반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아이콘은 지우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장자도 LNK로 되어 있고요. 바로가기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도 원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당연히 바로가기 아이콘은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